자, 자,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scikit-learn의 데이터셋츠 모듈에서 load iri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scikit-learn의 bunch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bunch라고 하는 객체는 딕셔너리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타겟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 뭐 그것들 이외에도 feature names, target names와 같은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여러 개의 키들 중에서 데이터와 타겟과 타겟 네임스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는요, X라고 했고요. 특성 배열이어서 X라고 했고, 모양을 보면 150개의 샘플과 그리고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특성은 우리 많이 살펴봤죠.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라고 하는 4가지 속성이에요. 그게 그 X라고 하는 특성 배열. 그럼 그 타겟은 그 150개가 어떤 그 타겟을 가지고 있느냐겠죠. 150개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의 이름들은 세토사, 벌시컬러, 버시니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1대1대1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150개 샘플이 세토사가 50개일 거고요. 벌시 컬러가 50개, 버지니카가 50개 그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나누실 때에도 1대1대1 비율이 되도록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거기 때문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뭐 산점도도 그려봤고, 그죠? 각 변수들 4개를 전부 다 산점도도 그려보고, 페어 플롯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도 그려봤기 때문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고요. 훈련셋과 셋을 20%로 그리고 훈련셋을 80%로 했습니다. 150개의 20%면은요, 30개를 테스트셋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150 곱하기 0.2니까 30개가 되겠죠. 30개가 1대1대1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토사 10개, 벌시 컬러 10개, 그리고 버지니카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테스트 세대는. 그 다음에 훈련 세대는 80%이기 때문에 120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150개 중에서 120개 그 아이리스 붓고 샘플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각각 클래스별로는 40개, 40개, 40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시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시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훈련셋에 들어가는 샘플과 테스트셋에 들어가는 샘플들이 좀 바뀌겠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측값도 약간 우리 세토사하고 죄송합니다. 벌시컬러와 버지니카가 약간 헷갈리는 품종들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샘플이 훈련셋에 포함되고 어떤 샘플이 테스트셋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측의 정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여기 stratified sampling 사용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 KNN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연결을 했습니다. 어, 연결하지 않은 거랑 연결한 거랑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도나 그런 게. 근데 가능하면 그 거리 기반의 그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는 모든 그 특성들의 비슷한 스케일이 되도록 변환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2차 항이 포함되는 경우, 2차 이상의 고차항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제곱항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숫자가 큰 것들은 훨씬 커지게 되는 거고요. 숫자가 작은 것들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은 제곱을 하면 100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0.1은 제곱을 하면 0.0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작은 숫자는 훨씬 더 작아지게 되고 큰 숫자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편차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실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저는 KNN을 할 때는 폴리노미얼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두 개만 연결을 했어요. 과정은 비슷하죠.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으면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KNN은 훈련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다. 그게 그냥 그 KNN의 훈련이에요. 나중에 언제 이용해요? 거리 계산할 때 이용하죠. 그래서 KNN을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훈련할 때는 아무 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측해라라고 할 때 그때서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죠. 그죠? 거리가 누가 짧으냐 하고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기 때문에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장점은 훈련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라는 거고 단점은 대신에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았죠.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으면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어요. 실제값, 예측값. 그래서 실제값, 예측값을 가지고서 리포트를 출력을 해보면 120개의 샘플이 있었고 97%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세토사는 전부 다 잘 맞추는데 벌시컬러와 버지니카가 서로 벌시컬러를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버지니카를 벌스 컬러로 잘못 예측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건 컴퓨전 매트릭스로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KNN에서 벌스 컬러를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한 게 한 개, 그 다음에 버지니카를 벌스 컬러로 잘못 예측한 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틀렸고요. 120개 중에 3개가 틀렸고, 그래서 정확도는 97%. 요렇게,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봤어요. 빨간색 보기만 해도 덥죠? 네.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어, 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굳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뭐큰 차이가 없기는 할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꼭 써주시는 게 좋은데 로지스트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꼭 쓰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두 개를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달라진 거죠. 요것만 달라졌어요. 요것만 달라지고 똑같은 형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 파이프라인을 훈련시킨다. 코드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클래스 내용만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로 훈련을 시킨다.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는다. 그 다음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한다. 여기서 보니까 96%가 나왔군요. 틀린 게 조금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아까는 97%였는데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니까 여기와 여기가 틀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만 틀렸었어요. KNN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틀렸었는데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니까요. 어, 비교를 해보면 여기 한 개, 아까 두 개 이렇게 틀렸는데 여기 하나씩 더 늘어났죠. 틀린 게 두 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조금 성능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훈련셋에서. 2차 항이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2차 항이 들어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보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뭐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죠. 해보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는 제가 두 가지로 해봤어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2차항을 포함시킨 경우 두 가지를 해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요것만 바뀌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들 때 여기만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그 파이프라인을 SGD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로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하고 훈련셋에서 예측값을 찾아서 실제값과 그리고 예측값을 비교한 그 분류 리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면 정확도가 제일 안 좋아요. KNN이 제일 좋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두 번째였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SGD 클래시파이어가 제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세토사를 잘못 맞힌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거는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어떻게 나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셋에 세토사가 어떻게 들어갔고 버지니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벌시 컬러가 40개가 있었는데 32개만 정확하게 맞추고 8개는 좀 잘못 맞춘 버지니카라고 잘못 맞춘 그런 모델이고요. 버지니카는 또 특이하게 40개를 다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8개나 틀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가 2차항이 기본이죠. 2차항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각 변수들, 4개의 변수랑요. 그 다음에 4개의 2차항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인터랙션까지 고려를 하겠죠. x0 곱하기 x1, x0 곱하기 x2, x0 곱하기 x3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교차한 그런 항들도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고요. 2차항을 포함하게 되면 항들이 되게 많아지게 될 거고 각각의 그 항들을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들을 전부 다 같은 스케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GD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 세트가 들어가면 2차 항들이 생기고요. 2차 항들이 생긴 녀석들이 스케일링이 되고요. 그래서 2차항과 스케일링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레이블까지 같이 들어가서 모델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끝. 그렇게 해서 예측값을 찾아봤어요. 훈련셋에서만 예측값을 찾아봤고요. 네. 훈련셋에서 찾은 예측값이 그리고 실제값과 비교를 해서 리포트를 보시면 98%의 정확도, 지금까지 봤었던 정확도 중에서 제일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KNN보다도 더 좋은 정확도고요.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세토사를 벌시 컬러로 반대로 벌시 컬러를 버제니카로 잘못 예측한 게 하나씩. 그래서 히트맵을 보시면 틀린 부분이 여기랑 여기서 나타났어요. 한 개씩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훈련된 데이터들을 누가 제일 잘 예측하느냐는 제가 그 사용했었던 모델 중에서는 2차 항까지 포함하는 SGD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진 분류 문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저희가 3가지 알고리즘을 전부 다 비교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해봤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어, 그, 만약에 그 코드들이 전부 비슷한 코드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얘 클래스 이름만 바뀌었지, 그 다음에는 피팅한다, 예측한다, 뭐 리포트나 아니면 컴퓨전 매트릭스를 계산한다.
과정 똑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여기 클래스 이름만 바뀌었고, 그죠? 클래스 이름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데이터를 학습한다, 예측한다,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뭐 리포트를 출력한다거나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에서도 똑같죠. 과정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만 달라지고 그리고 학습한다, 훈련한다, 예측한다, 그 다음에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한다, 뭐 컴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한다. 그래서 코드가 어,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뭐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들어간 게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모델을 만드는 부분만 코드가 바뀌고요. 그죠? 뭐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들을 연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만 코드가 바뀌고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하는 일들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반복문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저희가 다루게 될 건데 내일은 그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책에서는 그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회귀 문제만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분류 문제만 하고 있어요. A냐 B냐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 문제만 하고 있는데 디시전 트리가 분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류도 할 수 있고 회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것도 해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도 다뤄보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는 없지만 그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회귀를 하는 그런 것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 드디어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머신러닝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할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우리가 사실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본 적이 있고 개념들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모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머신러닝에서 모델 파라미터는 뭘 얘기를 하죠?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찾게 되는 파라미터들이에요. KNN은 찾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찾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SGD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들이 있죠. 인터셉트랑 코이피션트. 얘네들이 모델 파라미터예요. 데이터셋을 넘겨주면 W0, W1, W2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이거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 이게 모델 파라미터고요. 모델 파라미터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우리가 개발자가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조금씩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A라고 설정하면 모델 파라미터들이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B라고 하는 값으로 하면 모델 파라미터들이 다른 값으로 찾아지게 돼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성능이 바뀌겠죠. 분류 모델이면 정확도가 바뀌는 거고요. 회귀 모델에서는 MSE가 바뀌는 거예요. 결정 계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확도, 더 좋은 결정 계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개발자가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KNN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죠. 뭐예요? 이웃배수. 가장 대표적인 게 5개로 할 거냐? 3개로 할 거냐?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고요. 그 다음에 SGD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 경사강법은 경사 내려가는 거잖아요. 경사 내려가는 거는 뭐가 있어요? 학습률이 있어요. 학습률. 학습률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페널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우리 했었던 적 있잖아요. 반복문 썼죠. 우리 반복문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반복문을 쓰지 않고 그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챕터 5장의 2가 교차 검증,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은 랜더마이즈드 교차 검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가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이 있었으면 특성 훈련 셋 하고요. 특성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하고요. 그리고 아, 타겟 테스트 레이블. 이런 식으로만 분리를 했었죠. 그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 훈련과 테스트를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특성 배열이 있으면 그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하고 타겟 배열이 있으면 훈련 타겟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타겟하고 그러니까 훈련 레이블, 타겟 레이블을 분리를 했었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 하실 때에는 얘네들을 쓰면 안 돼요, 또. 테스트 셋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동안에도 훈련 셋 안에서만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검증 셋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만 나눠서 그 머신러닝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조금 이제 달라질 게 뭐냐. 내일부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훨씬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사실 교차 검증의 내용이에요.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서 훈련 셋에서 훈련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동안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좋은지를 검증 셋에서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모델에서 일반화 성능을 테스트 셋으로 그 평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나누는 거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하셔야 돼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단순하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훌- 훈련셋, 검증셋, 테스트셋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모델을 훈련하는 용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용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예상하는 용도로 테스트셋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내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되게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고요. 디시전 트리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앙상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챕터 5장에 3절이 트리의 앙상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앙상블 학습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디시전 트리를 이용한 앙상블 학습 방법들이 굉장히 그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리스트. 그래서 그 디시전 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앙상블 학습 방법까지가 쭉 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까지가 쭉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일부터 하는 내용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제가 일부러 그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드렸고요. 많이 드렸고 코드는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먼저 깃허브에 드리고 제 코드를 설명드리는 식으로만 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수업 진행하면서 한 줄 한 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었던 코드들이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 위주로만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